예, 오늘의 시황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는 휴장이었고, 중국도 휴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일본하고 홍콩은 열렸는데, 일본은 올라갔고, 홍콩은 빠졌습니다. 엔달러 환율이 하락하지 않을 것 같다. 그러니까 일본의 점진적인 금리 인상, 그동안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금리 인상하는데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아. 이런 분석이 나오면서 엔달러 환율이 올라가고, 이게 일본 증시를 끌어올리는 그런 역할을 좀 했고요. 홍콩은 잠시 후에 또 설명드릴 겁니다. 그 젠스낭의 이 발언이 시간 내에서도 영향을 주고 있거든요. 그 블랙웰 수요가 엄청나게 강하다. 서로 고객들이 자기가 제일 먼저 그리고 더 많이 이렇게 차지하려고 한다. 이런 발언을 하면서 엔비디아가 시간 외에 조금 더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최근에 증시 자금 동향에 해외 쪽, 국내 쪽에 좀 변화가 있다라고 하거든요. 이 내용 간단하게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우선 일본 증시는 제법 올라갔는데, 새롭게 총리가 된 사람이 금리 지금 올릴 때 아니다. 그러니까 지금 올릴 만한 환경이 아니야. 그러니까 이런 언급을 하면서 엔달러 환율이 올라가고, 환율이 올라가면 일본의 수출 기업들이 수출 환경이 좋아지잖아. 이렇게 또 해석이 되면서 니케이 지수가 되게 많이 올라갔죠. 실제로 보면 이제 엔달러 환율이 한때 140엔 깨졌었거든요. 그리고 이번 그 총리 당선자 같은 경우는 그 예전에 후보자 시절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 그 전혀 좀 후보로 부각되기 전, 그전에는 이제 일본 금리 인상 점진적으로 해야 되는 거 이런 주장을 했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딱 됐다라고 했을 때 그래서 엔달러 환율이 뚝 떨어지는 그런 모습이 나왔었는데, 일본 중앙은행 총재 만난 자리에서 지금 금리 인상할 환경이 아니야. 그러니까 이렇게 언급을 했다라고 하죠. 이렇게 되면서 물론 중앙은행 총재 마음이긴 한데, 근데 어쨌든 좀 그런 리스크, 정책적인 어떤 리스크를 좀 덜어낸 것 같다. 이렇게 되면서 올라가는데, 이게 우리 입장에서도 무시하지 못하는 게 엔달러 환율 떨어질 때 엔캐리 자금이 이탈한다. 이렇게 되면서 시장이 좀 빠지는 그런 특성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좀 체크를 해볼 만하고, 다음에 그동안에 이제 엄청나게 올라갔던 홍콩 증시는 오늘은 하락했습니다. 중국이 안 열렸지만 홍콩은 빠졌는데, 일부에서는 중국이 경기 부양하는데 이게 진짜 효과가 있을까에 대해 의문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많이 올랐기 때문에 과연 추가적으로 올라갈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부담을 투자자들이 느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따라서 최근에 조금 시장에서 여러 가지 얘기 나오는 게, 중국 증시가 하도 강하니까 오늘은 좀 밀리곤 있지만 최근 들어서 중국이 엄청나게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이게 중국이 수급 다 빨아가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아시아에서 중국 랠리를 보고 그쪽으로 자금이 다 몰려가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런 어떤 우려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 좀 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보면 지수 차이가 엄청나게 나오죠, 최근 들어서. 그래서 블룸버그에서 나온 기사를 좀 요약을 해보면, 중국이 강하게 움직이면서 글로벌 포트폴리오 비중의 변화가 생기는 것 같다. 한국이라든가 동남아에서 자금이 유출되고, 특히 일본에서 최근에 200억 달러 정도 유출이 됐는데, 일본, 인도에서 중국으로 자금이 이동하는 거다. 최근에 인도가 살짝 좀 약한 그런 모습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중국이 그럼 더 올라갈 수 있겠느냐? 아직은 부담이 적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PR 기준으로 보면 지금 10.8배, 최근에 올라와서 10.8배인데 5년 평균이 11.7배였기 때문에 더 올라갈 수 있다. 그래서 자칫 중국이 아시아 증시에서 수급 블랙홀이 될 수도 있고, 그 중심에 일본 또는 인도가 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주장이 일부에서는 제기가 됐습니다. 근데 어쨌든 중국이 너무 좀 자금을 빨아들여 가면 우리 증시에도 좀 부담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중국 경기 좋아진다라는 거는 우리 수출 기회가 된다라는 게 되는데, 그러니까 초기에는 또 저런 어떤 부작용이 있을 수 있어서 이런 내용을 좀 체크하는 그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또 챙겨볼 만한 뉴스는 다음 주에 삼성전자 실적 발표 앞두고 있는데, 이 겨울 타력이 또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최근에 디램 가격 하락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이제 수요라든가 가격 회복이 어떻게 되느냐, 이거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라고 해서 외국계 증권사 분석, 국내 증권사 분석 이렇게 이제 나오는데, 외국계 증권사는 모건 스탠리, 맥쿼리 얘기고, 국내 증권사 같은 경우는 좀 엇갈립니다. 예를 들면 엇갈린다라는 거는 이제 실적 예상치를 하향한 건 맞는데, 하향한 게 37조 원이거든요, 영업이익이. 그러니까 지금 1년 분기당 10조 원 정도 버는 회사한테 저렇게까지 주가 하락하는 게 맞나 싶긴 한데, 어쨌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엇갈린다. 그러니까 엇갈려서 좀 저점 매수 나설 때가 맞다, 아니다, 이런 식으로 좀 구분이 되는 기사입니다. 근데 이게 지금 다음 주에 삼성전자 실적 나오잖아요. 근데 오히려 너무 희망적인 기사 나오는 것보다 차라리 이렇게 부정적인 기사 나오는 게 투자자들이 눈높이가 낮아지는 그런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좀 체크는 계속 뉴스를 해봐야 될 것 같고, 앞서 말씀드렸던 젠슨왕의 블랙웰 수요가 미쳤다. 그러니까 이런 언급을 한 거, 이게 이제 엔비디아 뿐만 아니라 증시에 대한 어떤 흐름 자체를 조금 지탱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할 수도 있죠. 그래서 오늘
미증시에서 엔비디아 주가가 어떻게 되는지 볼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전 이윤수는 조금 좀 이상한 것 같은데, 예탁금이 하루에 4조 8천억이 늘어났다라는 게 기사가 떠서 저가 매수 기회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한 자금이 들어온 거 아니냐, 이런 코멘트가 섞였거든요. 근데 이건 제가 잠시 후에 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유가 중동 관련해서는 아직까지는 이게 새롭게 나온 뉴스는 없는데, 유가 상승에 베팅하는 자금이 확 붙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에는 좀 아래쪽 마이너스 영역에 있었기 때문에 유가 빠진다 쪽으로 가고 있다가 갑자기 콜 쪽, 그러니까 유가 올라간다라는 쪽으로 베팅이 급증을 하는 상황이 생겼다. 근데 이거는 뭐 어디까지나 뭐 옵션 거래 같은 거라서 한 방에 다시 뒤집힐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너무 위쪽으로만 쌓이게 되면 투기 세력들이 뉴스를 막 조장을 해버려요. 그런 쪽으로. 예, 그렇게 될 수도 있어서 제가 보기에는 이번 주하고 다음 주 중반 이내에 이스라엘의 별다른 행동이 있는지 여부, 예, 그거에 달려 있다. 근데 현실적으로 여기서 이제 유가를 폭등시키기에는 조금 뭐 중동 국가들은 몇몇 국가들은 좋을 수는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또 미국이 또 셰일 패권을 가지고 있어서 그거 가지고 가격을 갖다가 조절을 해왔잖아요. 그래서 좀 어느 정도는 좀 조절을 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자, 이제 좀 요약을 해보면 중동 사태 뉴스 계속 나오면서 이번에는 다르다라는 뉴스 나오는데 저는 이 표현을 연초부터 봤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다르다, 이번에는 다르다 계속 나오긴 했는데 그래도 이제 우리가 뭐 지정학적 리스크는 우리가 뭐 예상하고 확신할 수는 없는 거니까 뭐 계속 체크는 좀 해보겠지만 일단 과거 패턴대로면 한번 세게 한번 터지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한동안 몇 주 이상은 좀 잠잠해지는 그런 패턴을 보이긴 했죠. 이번에도 그렇게 가는지 볼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미국에서 테슬라가 그 인도량이 나쁘게 나왔다 할 정도는 아니었는데 그 숫자 대비 낙폭이 되게 컸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좀 낙폭을 줄여서 그렇지. 그래서 좀 시장에서 좀 빅테크 종목들에 대한 뉴스 여기에 대해서 좀 너무 주가 변동성이 크다. 이거는 좀 조심스럽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게 나쁜 시나리오는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테슬라를 신호탄으로 다른 종목들이 어떤 툭툭 던지는 재료에 대해서 갑자기 막 툭툭 이제 급락하는 그런 움직임이 나오게 되는지 그건 별로 안 좋은 신호가 될 수 있는데 그냥 테슬라 한 종목에 국한될 것 같긴 합니다만 그걸 좀 볼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젠슨왕이 블랙의 수요를 언급하면서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영향을 줄지 이것도 좀 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중국 증시로 자금이 엄청나게 유입되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우리 증시에 어떤 영향을 주게 될지,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뭐 중국으로 확 쏠려간다 이런 거보다는 그냥 원래 매도하던 대로 매도다 뭐 이 정도로 보여지긴 하는데, 이게 한편으로 보면 중국 경제 좋아질 때 우리나라 수출 늘어난다 이런 공식도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이제 이 정도의 데이터를 보고 나서 어느 정도 가늠을 하면서 결정을 할 걸로 보여지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뉴스에서 예탁금이 4조 8천억이나 하루에 급증했다. 그래서 자금이 몰려 들어온다. 뭐 이렇게 표현을 했던데 실제로 보면 52조에서 56조 8천억으로 됐으니까 4조 8천억 거의 5조 원 가까이 유입된 게 맞긴 하죠. 근데 이게 이제 분기 말 분기 초, 월 말 월 초에는 자금이 되게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작년도 하고 뭐 2021년도 같은 경우도 보면 이때 막 하루에 4조 5천억 막 이렇게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이렇게 되고, 2021년도 같은 경우도 막 갑자기 불과 3거래일 동안에 한 4조 원 가까이 유입됐다가 또 한 방에 다 빠져나가고 이렇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예탁금이 예를 들어서 뭐 분기 때 만기가 되는 채권 같은 게 확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또 제가 이제 이후에 한번 이슈로 한번 설명드릴 예정입니다만은 10월에 IPO가 되게 많아요. 예, 그래가지고 그 IPO를 감안한 이제 좀 예탁금에 돈 넣어서 신규 상장하는데 이제 그때 쓰려고 하는 것들, 예, 공모할 때 이런 거일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만약에 보통 이제 단기로 들어온 자금,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채권 만기 들어온 자금 이런 거는 일주일 이내 자금이 싹 빠져나가요. 예, 저기 4조 8천억 늘어도 저 자금이 일주일 이내 싹 없어져 버리거든요. 그 증권계좌 바깥으로 나가게 돼서. 근데 그게 아니라 유지가 된다 이러면은 돈이 뭔가가 들어오고 이게 넘어가서 공모하고 상관없이 한 60조 원이 된다 그러면 개인들이 주도하는 종목 장세가 만들어질 수도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예탁금 추이가 제가 보기에는 그냥 과거 패턴으로 봐서는 시기적으로 그냥 잠깐 붙은 자금으로 보여지긴 하는데,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저 자금 상태가 계속해서 유지가 된다라면 뭔가 증시가 뭔가 달라지는 건가? 이렇게 인식될 수도 있어서, 그러니까 이 부분도 한번 어쨌든 체크는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 음악 하나 저 놀란 게 가요 무대에 칵테일 사랑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어떻게 가요 무대에 저 노래가 나오지? 그래서 깜짝 놀랐는데, 노래가 지금쯤 들으면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유튜브 같은 데서 들어보시면, 오리지널 버전으로 들어보시면 조금 뭐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좀 차분해지는 노래는 아닌데 그냥 좀 마음이 살짝 떠지는 노래니까 한 번씩 들어보셔도 좋을 것 같아서 뭐 엔딩곡을 틀어드릴 수는 없지만 저걸 한번 들려드리도록 했습니다. 예, 저는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이 방송 좋아요와 구독하기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